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라는 소식 경제원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그 환율 방어에 쓰이는 외평기금에 또 손대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그 자세한 내용 경제부 최욱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세수 구멍이 난 걸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메울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난달 발표한 세수 제축에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29조 6천억 원 덜 들어올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세수 부족분을 이제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제시한 이제 대원칙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나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네.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을 이제 늘리게 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끌어올 수 있는 기금 여윳돈을 활용해서 세수 펑크를 막아보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네. 문제는 지난해에도 이미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건데요.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14조에서 16조 원을 기금 여유 재원에서 이제 충당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세수 부족분이 한 30조 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절반 가량을 이제 기금의 여유 자금에서 끌어오겠다 이건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들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네, 우선 환율 방어에 쓰이는 외국한 평형 기금에서 4조에서 6조 원 정도를 충당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청약 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 도시 기금에서 2조에서 3조 원 정도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기금에서는 3천억 정도를 끌어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고요. 네. 이제 4조 원 내외의 공공자금 관리 기금도 세수 부족을 메우는데 활용될 예정인데요. 공자기금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으로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금입니다. 네. 기재부는 이런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용 재원의 활용 규모나 대상은 세수 실적이라든지 각 부처의 재정 사업의 집행 상황 등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기금 수지 등을 점검한 뒤에 가용 재원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발굴해 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기재부가 세수 제축회를 통해서 추산한 세수 결손 규모도 현재로서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남은 2달 동안 이제 경제 상황이 만약에 이제 급변동한다면 세수 실적 자체가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기금에서 이제 가져와야 하는 돈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네, 그 현재까지 발표된 그 내용만 보면 그 외평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세수 결손에 활용이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활용 가능성이 낮다라는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외평기금을 동원하게 된 건데요. 네. 당초 정부 입장은 올해는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이제 국회 기재위 현안 보고에서 외평 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에서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20%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말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제 외평 기금에 돈을 덜 주는 방식으로 최대 6조 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국회와 금융시장에서는 최 부총리의 이제 그 발언을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미 해석을 했기 때문에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보고할 때 했던 말을 뒤집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반발이 더 큰 거겠죠. 네. 네. 이미 이제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네. 지난 28일 열렸던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최 부총리가 세수 결손을 이제 메우기 위해서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이전 발언을 언급하면서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정부가 입장을 갑자기 이제 바꾼 것도 문제지만 2년째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서
외환 방파제를 허물었다는 점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미국 대선,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대응 여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작년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년에 이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요. 네.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의 재원 활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정치권 비판이나 금융시장의 우려를 뭐 정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텐데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굳이 이 외평기금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도 외평기금 활용을 두고 고민이 상당히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부터 외평기금 전용과 관련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네네. 외평기금 카드를 이제 꺼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선 기금 여유 재원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이제 감액하고 또 편성을 해놓은 이제 예산을 쓰지 않는 뭐 불용까지 활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서 이제 밝힌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액 규모는 6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예산 불용 규모는 7조에서 9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기금 여유 재원 최대 16조 원에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하면 30조 원 정도가 이제 얼추 맞춰집니다. 네. 그리고요.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지방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은 이제 내국세, 이제 우리 국내에서 걷어들이는 이 세금의 일정 비율로 배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국세가 감소를 하면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도 이와 연동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세수 이제 제축의 결과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 교부금을 9조 7천억 원 정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정부가 이제 어려운 지방 재정을 고려해서 6조 5천억 원만 줄이기로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3조 2천억 원을 지급을 일단 해야 되니까 이 재원을 불가피하게 외평기금에서 당겨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재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방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정부가 이제 국회나 시장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네, 기재부는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외평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외환시장 대응 여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외환시장 대응력을 이제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환 보유액과 외평기금 자산 규모를 따져봐야 합니다. 네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약 4천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네,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고요. 네. 외평기금 자산도 274조 원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충분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규모이고요. 네. 게다가 최근 달러 원 환율은 1,400원 턱 밑까지 오르면서 가파른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환율이 오를 때에는 외환 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외화 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예.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의 원화 자산 4조에서 6조 원 정도를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건 정부 쪽의 생각이고, 또 외평기금 말고 또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외평기금 전용 규모가 20조 원으로 워낙 크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외평기금으로 다 쏠렸는데요. 네. 올해는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이 공개되자 외평기금만큼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와 개인에게 분양주택 건설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이제 기금인데요. 국민주택 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네네.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세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통장 그 납입금까지 손을 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국감장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직접 해명까지 했는데요. 네. 최 부총리는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고 나머지 80%는 이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다면서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기재부에서도 기금의 여유 재원이 이제 충분하다면서 세수 부족분에 이걸 활용을 해도 주택기금의 건전성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